네, 종목 카운슬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재우 전문가 그리고 동양증권 장용준 대리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사셨나요? SN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도 같이 알려주세요. 네, 4,500원에 20%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4,500원에 사셨고 20%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계속 연일 하락해서 네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한참은 정말 좋은 전망들이 쏟아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밀리니까 어떻게 네. 대응을 해야 좋을지 모르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보유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가 제일 적당할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매도로 대응하실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신 것 같은데요. 좀 좋은 전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종가 살펴보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말씀대로 연일 하락인데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밀렸고 오늘장에서 좀 낙폭이 컸습니다. 7.89% 밀리면서 37,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5만 원이 깨지고 또 4만 원이 깨지고 지금 37,000원까지 밀려난 상황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용준 대리님, 이 SM이요. 할 말 좀 많으시지 않으세요? 증권사에서는 좋은 리포트가 정말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엔터계 대장주다, 또 엑소 신드롬을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최근 나오기 전까지 올랐던 이유가 이 엑소가 실적을 이끌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1분기 실적 증권사들이 평균적으로 예상하는 그 범위에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SM이 사실 자회사 SM, CNC와 더불어서 IR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IR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는데 IR을 할 때마다 너무나 좀 부풀어진, 그러니까 너무나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실적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쇼크가 좀 컸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좀 못 믿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슈는 아마 뉴스로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엑소가 지금 주요 매출인데 그중에 중국인 멤버 한 명이 탈퇴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슈로 좀 작용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러면은 실적은 기관들, 이 증권사들의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신데요. 앞으로 실적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향후 전망은 사실 긍정적인 부분인데 엔터테인먼트 업체 실적 전망을 사실 일반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 연예인들이 콘서트나 아니면 음반 발매가 어떻게 잘 진행될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전망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나마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콘서트 일정들이 좀 잡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슈퍼주니어다, 샤이니다 이런 그 그룹들이 어떤 콘서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했었는지 그리고 가격은 콘서트 티켓이 얼마였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음반 판매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콘서트 관련 수익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향후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믿기가 어려워요. 지금 너무 많이 밀렸고 또 이렇게 좋다 하다가 밀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분기가 예상치보다 좋지 않았다는 이유 그리고 엑소 멤버의 크리스가 좀 문제를 일으켰었죠. 이런 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슈와 함께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그 해외 티켓은 어느 정도로 또 콘서트 티켓이 얼마인지 이에 따라서 실적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SM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 여자분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나이가 드시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게 언급되어 있는 가수들 어느 정도 아실 거고 SM이라는 회사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명은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기획사다. 그리고 가수들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누구나 알만한 그런 연예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실적들을 살펴볼게요. 실적이 사실
이 종목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과거 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고 지금 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올해 예상 실적을 감안을 하더라도 비싼데 그 올해 예상 실적이 진짜 맞을 건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긴 거죠. 왜냐 1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거의 절반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SM이라는 회사의 실적을 전망을 했을 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어떤 전망을 스스로 짜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IR 자료를 토대로 만든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관 IR들을 통해서 발표했던 자료들에서 너무 부풀려졌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슈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런 1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앵커분이 말씀하셨던 엑소 멤버 중에서 크리스, 중국인 크리스가 이탈해가지고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중국 부분에서 바이두라는 중국 최대 사이트를 통해서 SM 가수들의 음원이 중국 시장에 유통이 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SM의 최근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면요. 해외 매출 비중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SM이 더 이상 국내에서의 매출로는 성장하지 않고 이 글로벌 연예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2012년 1분기 같은 경우에 70% 이상. 근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사업보다는 해외 쪽에서 커져야 되는데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이게 두 가지 부분인데 일본에서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원화로 평가한 해외 매출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일본에서의 콘서트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중국 쪽에서의 향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온 자료가 그 콘서트 분기별로 인식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콘서트를 오늘 당장 하면 지금 6월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은 3분기로 잡혀요. 이번 분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3, 4, 5월 달에 공연한 게 될 거고 하반기 실적은 4월, 6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실적이 나오려고 하면 하반기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콘서트들이 중요한데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SM타운 그리고 또 슈퍼주니어 샤이니 이런 식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연들을 보면 과거 2012년, 13년도보다 공연 횟수도 굉장히 많고요. 타임도 굉장히 많이 지금 늘려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구경할 수 있는 관객 수. 그러니까는 어떤 경기장 같은 데서 공연장을 이제 빌려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관객 수 자체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줄어들었던 해외 매출이 하반기에는 굉장히 늘어난다. 이런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명암을 모두 다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서는 좀 더 가지고 가자라는 의견으로 좀 들리거든요. 앞으로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 선에서 나오는 게 가장 좋냐 이런 부분을 여쭤보셨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구체적으로 봐주세요. 예, 일단 가격 전략 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자료를 보면은 중국 콘서트 티켓 가격이 나와 있는데 저도 이거는 좀 재미 삼아서 일단 한번 보시라고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 SM이 보유하고 있는 가수들의 가치 부분인데 유독하나 뭐 미국의 더 킬러스 그다음에 영국의 그 슈어드 같은 유명 아티스트들에 비해서 콘서트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높게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팔리고 매진되고 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좋아요. 전망은 좋고 그 다음으로 제가 기술적인 분석, 가격 분석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SM이 굉장히 향후에는 전망이 좋으니까 지금은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버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은 좋은데 그런 전망치가 나오려면 실적으로 실제 숫자로 나오려면 아직 한참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관들은 1분기 실적이 안 나온 숫자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실망을 하고 손절이 굉장히 커요. 근데 최근에 SM뿐만이 아니고 실적이 전망치에 비해서 크게 빠진 종목들은 한번 기관들이 빼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전망으로 말씀드린 거는 정말 장기 투자 입장에서 저점 부분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는 의미고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주요 매물대가 사실 38,000원대에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48,000원을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깨버렸거든요. 그리고 주봉상, 일봉상, 월봉상으로 주요 지지선도 모두 붕괴가 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사실 지금 뭐 전화 주신 분 아니더라도 SM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면 SM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럼 향후에 전망은 좋은데 어느 정도에서 한번 사볼까라는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 고민은 제가 봤을 때 60월봉에서 추가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목표가나 손절가는 사실 정해져 있는데 차트를 보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SM 차트를 보겠습니다. SM 차트를 보면 이게 과거에도 항상 이런 그 기스가 나는 부분, 실적에서 기스가 나는 부분도 있고 향후 전망 때문에 기스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크게 빠졌다가 실제 좋아지면 올라가고 또 빠졌다가 올라가고 지금 다시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빠진 거는 과거에 빠진 거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때는 사실 실적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실적은 이미 뭐 그때도 고평가였기 때문에 어떤 기대치에서 과대하게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을 좀 빠진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그리고 기관 투자들을 상대로 한 IR에서 예상했던 실적보다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좀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38,000원 매물대를 깼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지지선은 주봉상으로 20주봉인데 그게 가격적으로는 37,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굳이 37,000원 손절가로 좀 짧긴 하지만 이걸 깬다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클 거다. 왜냐하면은 기관들은 손절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보면 손절가는 꼭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반등은 당연히 크지 않겠죠. 크지 않은데 기술적으로는 의미로는 41,000원을 제시해 드리지만 사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 라인을 차라리 더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주의 깊게 보셔서 손절 라인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시고, 정말 길게 봐가지고 나는 이걸 좀 버텨보겠다 하시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월봉상 60주봉에서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저점이 오지 않을까 보고요. 그 선이 지금 60주봉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33,000원대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손절을 하시고 다시 산다고 했을 경우에도 전략을 37,000원을 깰 것 같으면은 매도를 하고 나서 33,000원대 재매수하는 전략,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좀 들어보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해결되셨어요. 네. 들고 가시다가 또 흐름이 좀 달라진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M이었는데요. 두 분 전략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장용준 대리, 일단 종가상 매도 의견 했는데요. 목표가가 41,000원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37,000원입니다. 이재우 전문가 역시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자 뒷자리 0924님께서 미래컴퍼니 문의를 주셨습니다. 9,1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40%로 좀 많으십니다. 지금 너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두고 어떻게 손에 못 대신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5,570원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이 가격에 지금 물 타서 평균 단가 낮추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재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물타기는 안 됩니다. 40% 비중도 낮은 비중도 아니고, 또한 가격적으로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 낮추고 싶은 생각은 이해합니다만은, 지금 미래컴퍼니가 이제 과거에는
시가총액 2천억대까지 갔던 뭐 그런 업체죠. 그러나 뭐 실적이 지금 그 완전히 좀 뭐 적자로 전환되면서 계속 장기간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1분기에도 오히려 작년도 전체 손실 본 만큼 이상 1분기 손실이 났어요. 그만큼 지금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인데 이쪽에서 기존 사업에서 일단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3D 뭐 관련 카메라라든가 혹은 이제 복강경 수술 로봇이라든가 이 신사업의 성장 동력이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적 자체가 돌아서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뭐 계속적으로 뭐 하락이라든가 뭐 찌글거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손실도 크고요. 서두를 이유는 없다. 2분기 중국 BOE 쪽에 납품받은 물량 실제로 그게 매출 발생하면서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만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형성이 되면 주가는 탄력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게 계속 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무 상태에다 어떤 리스크 요인도 얘기가 되고 있고 주가는 더 빠지고 있고. 예. 그러면 하락하는 그 주가의 뭐 끝자락에서 잡으려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가 바닥 찍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하면 좀 더 높은 가격에 산다 하더라도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그 직전점 5,260원, 5,000원대 초중반 이 정도 지지가 일단 나와줘야 되겠고요. 이거를 지지 못한다 그러면 추가 하락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대로 관망하시다가 이 종목이 궁극적으로 이제 그 실적이 괜찮아지면서 못해도 차트로도 기술적으로도 한 6,000원대까지 복원시켜 줘야 그 다음에 슬슬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자리지 지금은 절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힘겹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그대로 이제 버티면서 2분기 실적 추이를 확인하면서 매매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뭐 한 5,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실이 커도 일단 비중의 절반 정도 한번 끊었다가 다시 재매 시점을 잡아가는 쪽이 좀 뭐 이탈했을 때는 5,000원을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의견까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5,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전량 매도 의견을 주신 거죠? 아니,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반 정도. 왜냐하면 이 업체가 그렇다 해서 부도나고 뭐 그럴 업체 같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되살아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절반 정도 남겨두시고 나머지 절반은 5,000원 좀 리스크 관리 라인으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000원이 일단은 손절가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 가격대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6,000원 지지가 될 때 이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목표가 그리고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미래컴퍼니 전략을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사셨나요? SKCNC. SKCNC요. 예. 예, 얼마에 12만 사셨는지요? 12만 천 원에 네. 30%인데요. 네. 한 달 전쯤인가 뭐 한번 이재우 전문가님한테 상담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17만 원에 매도하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 요새 그 모멘텀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삼성 SDS 관계, 뭐 또 지배 구조 뭐 이래 네네네. 사가지고. 그러니까 17만 원에 안 팔고 지금 들고 있는데 무서워요. 일단은 그래서 너무 어떻게- 축하드려요.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타이밍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님 지금 굉장히 좀 판단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수익 많이 날고 계신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일단은 네. 배당금도 지금 2번 받았거든요. 네. 그거 합하면 수익률이 50% 넘거든요. 그러시군요. 한 2년 한 2개월 네. 정도 들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이재호 겁 나실 것 그때, 같습니다. 예. 네, 이재우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는 건가요? 네, 전번에도 이재호 전문가님 그러셨군요. 해주셔가지고. 네, 연결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네, 한번 네. 전략 들어보세요, 시청자님. 네. 전문가님 SKCNC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나쁘지 않죠. 좋죠. 먼저 축하드리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저한테 질문 주셨다고요? 네, 한 달 전에 제가 팬이라고 작년에도 혹시 이야기한- 네. 질문 주시지 않았나요? 아닌가? 두 번째. 한 4월 달인가, 뭐. 4월 달에 한번 초인가 뭐 주시고, 하여튼, 예. 네, 두 그때 번째. 17만 원에 네.
그 매도하라고 하시는데 요즘 그게 좋아가지고 일단 더 들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어떻게, 올라가는데. 예. 네. 그래도 어쨌든 뭐 17만 원대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뭐 대세적인 어떤 사업 영역을 다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갔다가 약간 횡보하다가 또 가죠. 또 가죠. 네네. 네. 17만 원 근역에 4월 중순께 한번 도달했고, 그렇죠? 그래, 예. 그렇죠? 조정받고 기간 조정받고 또 가죠. 예. 예. 그럼 2차 목표가 더 올려야죠.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예. 그러니까 뭐 17만 원 권역에서 한번 끊어줬다가 이제 잘 안 빠지면은 모멘텀도 괜찮다 그러면은 다시 재매입하는 쪽인데 우리가 주가 이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17만 원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또 조정받고 또 추가 상승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목표치 올려서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한 19만 원 목표가 잡으세요. 네. 좀 짧은 18만 5천에서 19만 원.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나오는 2차 상승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너무 또 좋다, 해피 하지만 마시고, 비중이 30%라 하셨죠? 네. 네. 비중도 작지는 않습니다. 이게 19만 원 정도 오게 되면은, 사실은 그 정도까지 오면 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또 강한 놈들이 더 간다고 굳이 지금 이제 많이 올랐다 서둘러서 파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를 18만 중반에서 19만 원 정도 한번 그때 많이 올랐으니까 이익 실현해 주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한 5일선, 10일선 요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보유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멘텀도 괜찮고 여러 가지 사업 영역 자체가 지금같이 특히나 경기 관련주들이 방향성 없이 헤매고 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최근에 지배구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예. 어쨌든 지금 최대한 즐기세요. 상승을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한 18만 원 중반에서 19만 원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 해주면서, 끊어가면서 가시면 되지 않겠나? 예.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러면은 삼성 SDS 있잖아요. 네. 그거 하고 좀 약간 피 맞추기를 만약에 그걸 했을 때 SKC 지금 삼성 SDS 장외에서 얼마 정도 갑니까? 삼성 SS요? 그거하고 지금 거의 하는 게 전부 다 비슷하고. 네. 그래갖고 삼성 SDS가 한 25만 원 간다 그러면은 SKCNC도 거기에 피 맞추기가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어쨌든 제가 이제 장애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그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이제 SKCNC도 신고가 행진을 펼치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위기고 사실은 이 업체의 사업 영역이라든가 또 실적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감이 있어요. 오버슈팅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버슈팅은 즐겨야죠. 최대한 즐기고 누리셔야죠. 누릴 거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연히 보입니다. 근데 또 이제 긍정적 모멘텀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제가 이제부터는 19만 원 근처 오면 절반 정도 끊어주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오버슈팅 구간에서 굉장히 대박을 노린다 그러면은 나중에 빠지기 시작하면 또 정신 없을 수가 있으니까 이익 실현해 가면서 가세요. 예. 이제부터는 막 너무 긍정적인 얘기 가지고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 적절하게 챙겨가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네, 기분 좋은 전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SKCNC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광고 보고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